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김작가 TV의 김도윤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나오셨어요? 오늘 요즘에 예. 새로운 신간 머니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예. 연말 인사 겸 아, 또 제가 전인구 소장님 채널에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2번 나오셨죠? 네, 그때마다 예. 이제 책이 나왔다라는 게 문제이긴 한데. 아닙니다. 실제로 쓰신 작가분들이 네. 저번에 머니 콘서트 했었던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썼던 내용들 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뭐 그분들을 다 모실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제가 이제 어쨌든 머니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또 요청을 했습니다. 네. 많이 긴장되시죠? 네, 긴장됩니다. 네. 늘 듣는 역할만 진짜 오래 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제가 인터뷰 당하는 역할을 하니까 무슨 말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로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전문가들은 본인의 콘텐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콘텐츠 내용을 몰라요. 하지만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내용들이 어떤 흐름이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내년의 주식 전망 어떻다라고 하나요, 사람들? 지금보다는 좋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보다는. 어. 지금보다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경기 침체는 이제 우리가 왔거나 예. 아니면 내년 상반기 온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증시는 어쨌든 그거보다 선행을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뭐 급반등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김작가 TV든 전인구 소장님 네. 채널이든 많은 이제 채널에 전문가들이 나오셨는데 사실 2022년에는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게 왜냐면 네. 왜 그런 걸까요?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20년간의 증시와 경제의 데이터와 이번의 상황이 좀 크게 달랐기 때문인 것 같고 역사를 딱 돌아봤을 때도 이렇게 빨리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사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 예. 근데 그 본인이 말을 좀 바꾸시면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했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어떻게 보면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첫 단추가 이게 꼬이는 순간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다 어떻게 보면 꼬일 수밖에 좀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시장 전망이 네. 좀 많이 갈리나요? 사람들, 전문가들도? 지금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갈려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스트나 경제 전망하시는 분들은 예. 내년에 경기 침체 오고 증시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슈퍼개미, 전문 예. 투자자, 예. 그다음에 특히나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근데 다르구나. 문제는 코스피 3000대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2600대 많이 나왔고요. 2400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게 코스피 2100까지 딱 떨어지니까 사실 2100에서 2200대는 싸니까 담아야 된다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런 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예. 싸다고 이랬잖아요. 좀 민망한 거예요. 사실 충분히 더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경제를 전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안 담으면 도대체 언제 담을 거냐. 그래서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했었네요. 네. 어떤 사람은 오른다 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 하는데 또 이 사람들 근거 다 들어보면 다 맞는 것 다 같아요. 맞는 말 같죠. 그럴 때 제일 혼동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영상 앞부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투자의 결과의 몫은 개인의 몫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상승만 얘기하는 것도 뭐 하락만 얘기하는 것도 이게 섞일 수밖에 없는 게 각자의 전망은 각자의 그 관점과 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고 소장님 의견도 사실은 뭐 좋은 얘기 진짜 많이 하시지만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다 맞으면 여기 구독자분들이 한 60만 명 되면 사실 엄청난 돈을 소장님한테 저는 드려야 한다 생각해요. 그럼 점심 차려야죠. 그렇죠. 노스타다무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주식도 부동산도 이제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셨던 분들 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악플을 좀 당할 수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의견을 조금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그렇죠. 돈은 강하게 걸어도.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 뭐 내년이나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섹터들로 네. 많이 거론됐던 업종들이 있나요? 요즘에 가장 많이 좀 거론되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이야기는 뭐 워낙 지금도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캐파도 늘리고 있잖아요. 생산 설비도. 그래서 그 얘기 많이 들리는데 작년에 메타버스, NFT처럼 점차 많이 키워드가 늘어나고 있는 거 예상하시듯이 로봇 쪽인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의 일자리를 이제 대체하는 거면 사실 우리가 맥도날드 같은 데서 예. 키오스크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요. 저 요즘에 좀 놀라는 게 저희 집 밑에 그 김밥집이 있는데 예. 거기서도 키오스크가 있어요. 이디야도. 예. 이디야도 있고요. 예. 근처에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떡볶이에도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 주문 받고 하면 또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그럼 렌트카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반납하거나 신청하고. 근데 원래는 그 사람이 대부분 신청 접수 예. 쪽에 다 있는데 키오스크 기계가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생활에 일상생활에 어쨌든 로봇 역할이 약간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딱 2019년 말에 미국에 놀러 갔었거든요. 코로나 딱 직전에. 예. 그때 이제 미국 갔다가 제가 놀랬던 게 테슬라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코로나 폭락장을 맞은 테슬라 주식을 굉장히 운이 좋게 저점에 샀다가 굉장히 또 운이 좋게 고점에 팔았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어쨌든 로봇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강간하면 안 되지 않을까. 로봇 시대가 이제 오면서 네. 흐름에 변하겠지만 기술은 아주 시간이 걸릴 거라 봐요. 그렇죠. 당장 내년, 내후년은 아니고 몇 년 뒤로 보는데 문제는 그랬을 때 인간이 뭘 해먹고 살 것인가. 실제로 이 책에도 나왔던 그 이야기를 봤더니 인간이 그러면 기계가 하지 않는 일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본연의 가치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데 네. 되게 확 와닿았어요. 근데 그게 뭐지? 이러면서 그게 뭐지? 이런 트렌드나 네. 어떤 이제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 책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이런 공부하는 건 좋은데 내 일상생활에 딱 적용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지? 약간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고민의 몫은 이제 개인의 몫이니까. 사실 단순 반복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자리는 정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질 거니까 그런 일자리에 만약 계신 분들이라면 어서 빨리 거기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벗어나서 인간 본연의 일은 뭘까? 그런 걸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 그건 그 다음인 것 같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장 내년에라도 기계가 그걸 대체할 수 있다. 저 부동산 전망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니까 부동산 이제 전문가들 많이 출연하셨던 것 네. 같은데 전망이 어떤가요? 좀 많이 궁금해요. 확실한 거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상승을 외치는 분과 하락을 외치는 분이 팽팽했어요. 아, 팽팽했어요? 작년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팽팽했습니다. 어. 근데 올해 상반까지만 해도 상승 얘기하시는 분이 그래도 10에서 20%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이 한 80%, 90%. 예. 근데 올해 하반기로 오면서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차 뷰를 꺾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뷰를 굉장히 많이 꺾으시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락 전망에 오신 것 같고 실제로 시장이 하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하락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랑 좀 다르게 항공모함으로 표현하잖아요. 한번 방향이 꺾이기 힘들지만 꺾이면 다시 돌아오기까지 또 힘들다. 그래서 그쵸. 하락이 뭐 1년, 2년 이런 게 아니라 최소 3년, 뭐 5년, 뭐 2030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원래 건축 사이클이 네. 5년 하락, 5년 침체, 10년 호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하시는 건가 봐요. 맞아요.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측에는 근데 이번 하락이 너무 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도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물가도 지금 CPI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둔화한다거나 뭐 인하를 한다면 집값 하락이 좀 멈추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서 뭐 선택은 또 개인의 몫이지 않을까. 아,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예전에 네. 사례가 있었거든요. 2011년에 소형 아파트들이 그렇게 올랐어요. 침체기에. 음. 의외로. 집 큰 사람들은 팔고 작은 집 가려고 그러고 네. 또 그래도 신혼부부는 또 계속 탄생을 하니까 네. 작은 집으로 시작하려고 하면서 작은 집 전성시대가 열렸었거든요. 차별화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저희도 구독자분들 꿀팁 하나 드리면 네. 가장 먼저 버블이 터질 곳이 저희 캐나다라 보거든요. 캐나다. 토론토랑 밴쿠버. 네네. 전 세계에서 시티로 봤을 때 지금 모기지 비율이 갑자기 급하게 들어서 가장 지금 빨간불 들어온 데가 세계 1위, 2위가 토론토랑 저기 밴쿠버예요. 여기가 만약 터졌다라는 시그널이 나면 그 예전에 2008년처럼 우리나라도 시간차를 두고 위험해질 수 있다라 보고 있고 네. 뭐 그게 아니고 잘 뭐 또 유야무야 해결된다라 그러면 지병을 달고 다니는 상태로 다시 또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어요. 야, 이제 캐나다까지. 아 이게 가끔씩 이게 글로벌 순위를 보는데 야.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어. 제일 심각한 데가 저 동유럽 쪽, 스위스 쪽이랑 네네. 독일 쪽이랑 캐나다가 제일 심각하고 네. 나머지는 또 괜찮다로 나오더라고요. 음. 이제 모기지로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예. 네.
이제 뭐 투자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회의를 얻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해법이 있을까 또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법을 찾고 계세요? 자, 2023년에는 어쨌든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뭐 대부분의 의견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에 원화책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소득을 늘려야 되는 건데 요거는 사실 세 가지로 심플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엔잡이라든가 부업 같은 것들 배달 일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대리도 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 한다면 당장 내 손에 당연히 소득이 잡힐 거고 소득이 늘어날 거고요. 한계는 우리 시간은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이죠. 24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쨌든 잠자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몇 시간밖에 사실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걸로 부자가 되기는 내가 부를 쌓기는 힘들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첫 번째는 시간을 늘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두 번째는 내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단가를 높인다. 그렇죠. 단가를 높이는 거.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연봉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면 그 콘텐츠의 단가를 높인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사실은 이제 진짜 부자가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결국에는 남의 힘과 남의 돈을 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가 되신 분들은 예를 들면 부동산 상승기에 부자가 되신 분들은 남의 돈을 빌리신 분들이죠. 그렇죠. 스타트업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켓컬리라든가 야놀자라든가 이 모든 굉장히 대단한 기업들이 본인 돈만으로 거기까지 갔나요? 남의 돈을 빌렸죠. 투자 그쵸? 유치를 했는 예,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성장한 거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회장님이라든가 임원진도 너무 훌륭했을 수도 있지만 거기 일하고 계시는 수만 명의 직장인분들 그분들이 타인의 시간을 빌린 거죠. 심지어 에어비앤비 같은 데는 뭘 빌렸죠? 집을 빌렸죠. 타인의 집을 빌렸죠. 사실 에어비앤비는 본인의 집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중개회사죠, 그냥 진짜. 그렇죠. 결국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사실 주어진 시간은 인구 소장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내 능력에 시간을 곱한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건데 왜냐면 시간이 똑같으니까. 예. 그러려면 내가 더 부자가 되려면 남의 시간을 가지고 오고 남의 돈을 가지고 오고 남의 콘텐츠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이 남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라는 레버리지를 빌려야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 상승할 때 남의 돈을 빌려서 상승의 몫을 받아가신 분들을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답을 네. 했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음, 그러니까 아주 자본주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김 작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살면서 대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2021년까지만 해도 네. 부끄러운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그때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레버리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무소유급이었네요.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남의 거를 빌려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무서움이 있어요. 알죠. 성향이 그래요.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진짜. 그런 제가 그래도 옛날보다 경제적인 자유에 조금 더 가까워졌던 이유는 남의 돈을 끌려온 건 없었지만 그래도 남의 콘텐츠를 레버리지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저는 채널이 좀 급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지금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고 싶다면 내가 남의 것을 뭘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해주실 얘기 없을까요? 자, 2023년이 되면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부를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될 선택 중 한 가지는 아마 소득을 늘리거나 소비를 줄이거나 둘 중 한 가지잖아요.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예. 근로소득과 그다음에 투자소득, 사업소득은 사실은 소득에 해당되는 거고 이걸 늘리면 좋겠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반대편에 있는 소비를 아끼는 거. 그냥 그거 어쨌든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득을 늘리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돈을 아끼는 겁니다. 투자로 돈을 버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쵸. 더더욱 많은 분들이 소비를 아끼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끼는 거 좋죠. 최저가 찾는 거 좋고 싼 걸 찾아서 쓰는 거 좋아요. 근데 너무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가를 찾고 가성비 좋은 물건을 찾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 소중한 시간을 많이 써야 한다라는 예를 거예요. 들어 1시간 투자해서 500원 절약하면은 네. 최저시급은 9,500원. 이게 그렇죠. 뭐 하는 거야? 이런 최저시급 얘기잖아요. 9,000원, 10,000원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소득과 소비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을 할게요. 거기서 아낀다 칠게요. 그럼 어디까지 아낄 수 있죠? 거기까지 한도죠. 그렇죠. 예.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아끼는 게 예. 제한값인 거예요. 그쵸. 그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는 데는 제한값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공매도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소득을 늘리는 데는 제한은 없다는 거죠. 물론 굉장히 힘들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소득을 늘리는데 포커스를 안 두는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실패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여기는 내가 지금 딱 한다 해서 반드시 나한테 소득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비를 아끼는 것까지 시간을 쓰는 건 좋지만 그 이상을 아끼는 데는 쓰지 말자는 거고, 여기서 그럼 시간 아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정말 내 소득값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쓰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부가 훨씬 더 열려 있지 않을까. 되게 좋은 얘기 했었습니다. 네. 또 있나요? 저희 김작가 TV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주식, 네, 부동산 사업에서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을 만났잖아요. 예, 그분들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많은 분들이 아는 유명한 얘기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게 이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전문가 부자분들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도 너무 중요한데 이 계란 전에 바구니도 한 개만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022년에 증시가 엄청 안 좋았단 말이죠. 그쵸. 부동산도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럼 제 주변에 있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도 엄청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훨씬 우리보다 거액으로 투자하니까. 근데 그분들 멘탈이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이 바구니가 한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 근로, 사업, 투자 소득에서 투자해서 까먹는데 예. 근로와 사업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분들이 책도 내고 강좌도 만들고 다른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잖아요. 이게 괜찮기 때문에 투자가 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의 멘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투자 멘탈을 내 정신력만으로 승부를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여기서 잘 되려면 나머지에서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여유로움이 생기잖아요. 언제나 실수는 조급함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투자에서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올해 거기서 많이 잃었다. 그래서 투자 멘탈이 어렵다면 내 바구니가 너무 이쪽에 포커스가 돼 있었구나. 다행히 직장이라는 바구니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구니 하나만으로도 좀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N자 부업 같은 걸로 그런 걸 하는 거지만 내 시간값을 높이거나 아니면 남의 힘, 남의 돈, 남의 시간을 좀 빌리는 것들을 하셔서 사업소득이나 이런 것도 좀 늘려야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요새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파이프를 좀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스타벅스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드라이브스루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망하지 않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커피는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저도 하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주식이랑 부동산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부업, 시간 관리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면서 머니 트렌드에는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있었나요? 머니 트렌드에는 이제 사실 제가 담을 수 없는 훨씬 더 이제 전문성 있는 분들의 의견들. 어떤 분들 나오세요? 주식에는 이제 VIP 샷손이 최현철 대표님, 오. 부동산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님, 예. 그다음 테크에는 이제 김상균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인구학에는 전영수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전문의 홍주 박사님이 있거든요. 오. 사실 김작가 TV에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 많은 분들이 김작가가 경제, 부동산, 주식의 전문가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쪽에 인터뷰를 좀 잘하는 사람일 뿐이고, 하지만 제가 담을 수 없는 그런 전문성을 담기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책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불나님이 빠졌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